안녕하세요 여러분, 쇳덩구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빗물은행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빗물은행을 만들기 전에 우선 우리가 심어놓은 호박을 먼저 챙겨볼까요? 주변에 풀들도 많이 자라서 햇볕도 가리는 것 같고요. 날이 더워져서 호박을 심어놓은 흙이 밖으로 드러나면 흙이 머금었던 물이 너무 빨리 말라버려요. 그래서 주변의 풀들을 정리해서 호박 아래 흙을 잘 덮어줍니다. 풀로 흙을 덮어주면 흙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막아주고 풀들이 발효되어 다시 호박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어줄 영양분이 될 거예요. 풀들이 더 좋은 영양분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유기산균 활성액을 뿌려줍니다. 덮어놓은 풀뿐만이 아니라 흙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날씨가 더워져서 호박이 자주 목말라 할 거예요. 물도 자주 주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빗물은행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왜 빗물은행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은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염소 소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염소는 오랫동안 물에 남아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독 방법이죠. 게다가 우리가 마시는데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 잠깐만 끓여도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식물에 뿌려주는 데에도 문제는 없죠.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수돗물에 남아있는 염소 성분이 세균을 없애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유익균들, 식물들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세균들까지 죽이게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산균 활성액을 함께 뿌려주면 좋은 거고요. 수돗물을 사용할 때는 2일 정도 받아두었다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빗물은 어떨까요? 첫째, 공짜. 둘째,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셋째,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를 많이 껴안고 있어요. 질소는 비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빗물 자체가 비료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산소가 많은 물은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도가 없어서 물이 귀했던 옛날에는 나무줄기를 따라 흐르는 빗물도 사용하기 위해 촘항아리라는 것을 설치해서 식수로도 사용했답니다. 촘항아리는 억새나 짚을 닦은 촘을 나무에 둘러서 항아리로 빗물이 모이도록 한 빗물은행입니다. 촘은 물을 항아리로 흐르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불순물을 걸러주는 거름막 역할도 해준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개구리를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빗물을 가능하면 많이 모아서 사용하면 좋겠죠. 본격적으로 빗물은행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자, 유성펜이에요. 용기는 주변에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용기들을 활용하면 더 좋겠죠. 우선 용기에 자를 대고 눈금을 그어주세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어주면 됩니다. 이 간격은 정확한 수치를 재기 위한 게 아니라 빗물이 모여진 양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니까 2cm든 3cm든 용기에 따라 적당히 같은 간격으로만 그어주면 됩니다. 눈금만 그어주면 빗물은행은 완성! 이제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놓아주면 되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에서는 받아진 빗물이 증발하기가 쉽고 이끼도 끼기가 쉬우니까 그늘이 잘 들이우는 곳에 놓아주면 좋습니다. 나무 아래에 두면 잎사귀를 타고 떨어지는 빗물도 모을 수 있으니 더 좋겠죠. 플라스틱 용기 같은 너무 가벼운 빗물은행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니까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돌멩이를 채워서 무겁게 만들어 주세요. 혹시 쓰레기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안내판도 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